안녕하세요. 드로잉 인터뷰의 허인영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적에 글씨 쓰는 걸 가장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글씨를 쓴다는 게 뭔가 좀 번거롭고 또 힘들고 또 때로는 귀찮고, 오늘 그런 저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말과 글을 글씨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킨 분이 계시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바로 캘리그라퍼 최정문 작가님이신데요. 그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글을 마음껏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문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네, 작가님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작가님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저는 한국 캘리그라피 협회 부회장이고요. 네.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캘리그라피 전임 강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캘리그라피라는 걸 작품 속에 이렇게 녹여서 작품으로 승화시켰는지 궁금해요. 네.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이제 캘리그라피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좀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네. 한글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얻은 문자, 우리의 이제 일상생활에 스며든 어떤 소통의 도구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 15년 전쯤에 한글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글씨를 보고 너무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봄이 아니고 또 사랑이 아니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글이라는 걸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것을 보고 감탄을 넘어서 약간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은 또 우리나라의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애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한글에 대한. 예. 봄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게 표현하는 거는 과연 어떻게 표현하는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이라고 하면 네. 누구에게나 따뜻한 봄이지만 또 누구에게는 굉장히 가슴 시리고 상처가 되는 봄일 수도 있고, 또 사랑이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랑이고 또 설레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또 누구한테는 또 안타까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자지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거기에서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네. 글씨에다가 감정을 실어서 넣은 거네요? 예, 그렇죠. 생명을 불어 넣은 그럼요, 거네요? 그럼요. 와, 너무 매력적이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작가님이 미국이나 두바이 등 해외에서도 많은 전시를 하셨다고 네, 네, 제가 네. 들었습니다.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네, 했는데 네. 어떤 작품을 전시하셨어요? 네, 작가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전시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성을 좀 확인하거든요. 네. 그래서 숨쉬듯이 작가가 매년 이렇게 전시회를 여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엔 특별히 미국이나 두바이에서 좋은 기회가 돼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네. 첫 번째 제가 미국에서 전시했던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세계적인 작품을 한 300여 점 소장하고 계신 관장님이 계신데, 네. 그 관장님과의 어떤 좋은 인연으로 이제 미국까지 가서 저희가 작품을 다 들고 가서 그때 전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했던 거는 주제가 엄마였거든요. 엄마라는 거는 사실 인종을 넘고 남녀노소를 다 넘어서 우리가 그쵸. 누구에게나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엄마라는 작품을 보고 감동을 하고 눈물도 흘리시는 걸 보고 이게 바로 캘리그라피의 어떤 소통 방법이 아닌가. 힘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전시 기간은 짧았지만 저한테는 아주 되게 의미 있던 전시였어요. 두 번째는 제가 두바이에서 전시했던 건데요. 두바이 캘리그라피 비엔날레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네. 비엔날레에 우리나라 작가 한 대여섯 분의 작품이 선정이 됐어요.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네. 근데 거기에 또 더 영광스러웠던 일은 그 각국에서 한 명만 대표로 초청이 됐는데 제가 또 운 좋게도 초청이 됐어요. 그거는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던 것이 한글 캘리그라피를 세계에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미 K 문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글이라는 거를 주제로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해서 그걸 또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준다는 건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뭐 안 되는 영어로 막 네. 소통해 가면서 또 각국의 대표들과 또 친하게 지내면서
아주 바쁘게 일주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 예. 유일한 한 분의 작가님과 지금 제가 마주하고 네, 있는 네, 거네요. 그럼요. 네, 영광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좋았던 거는 그때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그분들 초청으로 이제 네. 그 두바이 시내를 돌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는 우리 한글을 굉장히 좀 소외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 편하게 것을 생각하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 거죠?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네. 않는데 아랍어를 굉장히 높은 품격 있는 문화로 생각하고 그분들은 그 아랍어를 중심으로 그 아랍어를 디자인한 것들이 도시 곳곳에 있는 거예요. 아, 글씨로 디자인을 했다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한글도 거기에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문자인데 네. 우리도 좀 저런 것들을 좀 많이 적극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알려야겠다. 예, 그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런 공부도 좀 많이 해갖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계에 나가서 예, 빛을 예. 발하고 작가님의 작품을 예, 예. 짜잔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와,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예, 글씨 성격이 좀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럼 저 작품부터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뒷작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뒤에 있는 작품은 사실 사랑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문구도 같은 문구인데 다른 의미로, 다른 느낌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가 우리 늘상 우리 삶에 이제 녹아들어 있긴 한데 네, 우리가 사실 삶이 너무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그대로 지금 이쪽에는 나의 외롭고 고독한 삶 가운데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당신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를 네.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사랑이란 큰 글씨로 임팩트를 주고 네. 이제 작은 글씨로 거기에 대한 어떤 속삭이듯이 당신한테 고백하는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조근조근. 담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같은 주제인데 좀 다른 느낌으로 담아봐서 저게 바로 작가가 어떤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저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여기 중심에 강화된 있는 작품인데 사실 이게 지금 두바이에서 와서 여기서 지금 푸른 거예요. 비닐을 여기서 뜯은 거거든요. 어머나. 예, 예. 이게 두바이에서 전시했던 작품이고 사실은 이 작품은 서류에는 냈지만 두바이 네. 측에다 서류는 냈지만 사실 이 작품이 선택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작품을 저희 컨셉 작품도 많이 이제 제출을 했고 이제 했는데 그중에서 이 작품을 선정을 했죠.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두바이를 갔다 온 제 작품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봄에는 이제 꽃이 만발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발한 꽃들이 어느 순간에 그 절정을 지나면 얘네들이 너무 쓸쓸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 쓸쓸하게 떨어지는 꽃은 본인은 너무 힘들고 아프겠지만 나는 너를 보면서 늘 너무 행복했다라는 글귀예요. 그래서 너는 너무 외롭게 떨어지겠지만 나는 늘 너를 보면서 행복했는데 너가 나의 그 눈빛을 보았니? 라는 이제 그런 문구를 이제 이 작품에 담았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동그란 이 부분은 어떤 걸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봄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거지만 이 네. 봄이라는 것은 매년 다르거든요. 돌고 도는 자연처럼 우리의 인생도 돌고 돌고 계절도 다시 돌아오고 네. 이제 그런 의미를 어떻게 제가 큰 붓으로 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꽃 작품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꽃이라고 다 읽혀지실 거예요. 예. 봄은 이제 바람을 우리가 한 입 안고 꽃을 피우죠. 네. 봄이 바람을 가지고 와서 네. 꽃을 이제 피우는 거잖아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는 계절을 다시 시작하고 그런 꽃이 피었을 때가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순간이잖아요. 네. 그 꽃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그 손을 내미는 걸 나는 잡은 거고. 우와. 예, 그러면서 나의 이제 다시 시작되는 시간들이 되겠죠. 이제 그것들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말이니까 예, 예, 바로 예, 이해가 예. 되고 예, 예, 예. 심장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아까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우리 작품들이 사랑을 네, 받았다고 네. 하는데 예, 예. 그분들은 이런 의미를 다 아시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중동에 나가서 그런 전시회를 봤지만 사실 저도 아랍어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 아랍어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디자인들이 너무 예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누가 말해서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포인트에서 좋아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와서 자꾸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이 네. 동그라미 원은 무엇이며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의미들을 설명해 드리면 또 이제 또 다 좋아하시고 감탄하시고, 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로 작품의 소재는 어디서 찾으시고 어떤 주제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이제 제가 가져온 작품들도 마찬가지인데 저의 이제 모든 작가들이 일반적일 거예요. 자연이나 계절에서 사실은 가장 영감을 많이 받아요. 작가는 보통 이제 시대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자연과 계절에 대한 그 민감한 의식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보통 작품에 많이 표현은 되지만 시대의 어떤 이슈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글자로 또 풀어내는 작품들도 많이 해요. 사건 사고 일어난 것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우리가 누구한테 응원을 주는 문구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은 작가들이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그때에 맞게 또 작품으로 또 녹여내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뭐 어떤 걸 꼭 특별히 추구한다 뭐 이런 거는 특별히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네. 아무렇게나 쓰거나 과하게 쓰거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쁘게 쓰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캘리그라피라는 게 단지 예쁜 글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예쁜 글씨를 쓰게 하다 보면 한글의 구조에서 벗어난 기교를 넘치는 글씨를 쓰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글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자제하고 한글의 기본 구조, 기본 본질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서 절제된 미를 이제 가지고 내 디자인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알았을 땐 저 또한 예쁜 글씨, 이렇게 꾸민 글씨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이 느껴지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많이 불어넣었는데 그렇게 느껴주시면 다행이고요. 네. 가장 기억에 남고 그다음 애착이 가는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많은 작품들을 했고 사실 전시회 때마다 작품을 할 때마다 다 마음이 많이 가고 또 저도 정성껏 준비를 하긴 하지만 작년에 미국에서 했던 전시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면 주제가 엄마였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한두 살 먹어가면서 엄마의 뒷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의 뒷모습을 어느 순간 봤는데 엄마가 키가 작아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문구를 만들고 그걸 작품에 녹여내는 일이 그때 엄마를 다시 한번 생각했던 이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라는 그 단어를 지금 하시면서 울컥하시는데 예, 그럼요. 다시 그 작품이 저는 보지 않았지만 느껴져요. 늘 뭐 엄마는 그냥 말만 들어도 항상 가슴 아픈 이제 그런 존재니까요. 그러면 조금 이제 가벼운 질문으로 가면은 최정문 작가님에게 있어서 캘리그라피란 어떤 걸까요? 캘리그라피라는 것은 뭐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작품을 하지만 사실은 작품을 하는 저도 중요한데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 또 저한테 지도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글씨에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캘리그라피라는 게 그냥 작가로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어떤 도구, 아주 큰 도구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글씨로 누군가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죠. 제가 이제 캘리그라피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작업하시면서 힘드신 작품 없으셨어요? 보시다시피 사실은 이제 먹으로만 표현을 하잖아요. 네. 모든 컬러의 합이 검정이지만 사실 검정은 굉장히 무겁고 단조로운 색이거든요. 근데 그 단조로운 검은색으로 내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그거를 내 감정을 저 검은색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까. 그 예전 분들의 그림, 조선시대나 이제 그럴 때 그림을 보면 그 먹으로만, 농담으로만 조절한 그림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느끼고 다 전달되죠. 너무 좋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먹이 그 농도로만 표현하고 속도로만 표현하고 그 붓의 어떤 그 굵기와 크기로만 표현하는 것들로도 우리는 충분한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또 다 캘리그라피가 있잖아요. 이런 글을 또 어떻게 창작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캘리그라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글씨 기술을 익히기가 바빠요. 그래서 누구 글씨체야? 이게 누구 글씨체야? 사실 이제 그래서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이라는 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누구나 그 연습량에 비례해서 터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보다 무엇을 표현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와요. 그런데 작가라고 하면 나의 감정을 담는 건데 뭐 유행하는 문구를 쓴다던가 뭐 시인의 시를 쓴다던가 이제 그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건 그분의 감정이고 내가 봄을 느꼈을 때 내 감정을 오롯이 표현하려면 또 그러다 보면 영화도 많이 보게 되고 드라마도 좀 많이 보거든요. 네. 좋은 글귀 있으면 저게 나한테 어떤 감정을 또 불어넣을 때가 있고 책도 좀 많이 읽는 편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 그냥 내가 어떤 미사여구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내 감정을 툭 하고 내뱉을 때가 있어요. 내가 문장을 지금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문장이 툭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제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할 때는 먹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무엇을 담을 거냐가 사실 그것도 어려운 과제예요. 창작은 정말 네.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네. 그림과 글을 동시에 한다는 건 엄청날 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배우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예쁜 글씨를 쓰러 왔다가 글까지 창작해야 되냐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작품을 하시면서 네. 활동하시면서 네.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에피소드라고 할 것보다 이제 작품을 할 때 좀 이게 집중의 힘인가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작품을 이제 해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첫 작품을 딱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밤을 샜어. 해가지고 작품을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니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작품을 막 했는데 이번 작품은 너무 시간에 쫓겨서 이건 진짜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또 그런 게 또 반응이 좋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게 내가 어떤 준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작품을 지금 온전히 할 때의 그 집중력, 그런 감정, 첫 감정 이런 것들이 작품에 녹여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저도 거기에 또 만족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해보고 싶은 또 다른 작업이 있어요? 제 이제 작은 꿈이라고 하면 네. 사실은 이제 좀 꿈이 좀 원대하긴 한데 꿈이라는 건 원대하게 꾸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세계적인 옥션에 한번 내 작품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요. 그게 좀 꿈이고요. 왜냐하면 캘리그라피라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데 품격을 높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나도 그냥 할 수 있는 어떤 뭐 취미 활동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글을 정말 너무 멋있게 표현을 해서 전 세계인들이 다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을 한번 해보는 게 네. 저희 원대한 목표라고 하면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꿈이 이루어지시길 저도 예, 응원해 예, 드립니다. 예, 예. 네. 작가님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네. 메시지가 있다면요? 보통은 저의 문구를 보면 어느 정도 감동은 받으시는데 네. 어떤 작품을 보든지 내가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그냥 멋글씨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글의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구조에서 어긋난 글씨는 사실 좋은 글씨가 아니거든요. 너무 늘어뜨린 글씨, 너무 네. 속도를 낸 글씨. 이제 거기에만 우리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절제된 아름다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에 대한 정의나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보시면 훨씬 더 그분들이 캘리그라피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캘리그라피를 조금 알려면 저희처럼 잘 네, 모르는 네, 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조를 좀 아시면 돼요. 한글의 구조를 좀 명확히 아시면 돼요. 우리가 한글 문자라는 거는 사실 약속이거든요. 네. 초성 옆에 중성이 있고 중성 밑에 종성이 있거나 옆에 종성이 있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구조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약속을 어기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길이라는 글씨를 쓰는데 니을을 뭐 지렁이처럼 아주 길게 그렸는데 이제 그게 길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글씨를 보고 일반인들은 와 어떻게 저렇게 표현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림에 지나지 않은 거니까 그런 글자에 대한 기본 구조에 대해서 너무 벗어나는 게 절대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아시고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글자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예, 찾아내라. 그럼요. 예. 작품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기교에 집중하고 내가 기술적인 걸 어떻게든 보여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가장 담백한 글씨가 가장 아름답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송시열 선생님의 글씨 같은 거에 감동을 받았던 것도 그분이 어떤 기교를 부린 건 아니거든요. 그 획에서 오는 그 힘과 그 질에서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 한글의 그런 어떤 절제미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들이 있고 또 그런 거를 알아야지만 또 내가 보는 것도 또 아는 만큼 또 잘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네. 그러면 앞으로 작가님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희 목표는 이제 뭐 해마다 제가 이제 작가 활동을 계속하고 전시회하고 세종학당의 캘리그라피 이제 전임 강사로서 해외에 나가서 많이 글씨를 쓸 건데 이제 그것들은 저의 이제 정해져 있는 계획이고요. 네. 정해지지 않았는데 꼭 하고 싶은 계획이 목표가 있어요.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그 해외 나가서 많은 해외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한국의 문화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도 저한테 SNS로 한글을 쓴 걸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고 막 이러거든요. 또 이제 해외다 보니까 이 문방사후 준비가 사실 재료 준비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언젠가는 한번 한 2, 3년 안에 한번 와서 한국에서 정말 진짜 캘리그라피를 한번 제가 가르쳐보고 싶은 생각이 또 단기의 목표고요. 네. 또 장기의 목표라 그러면 지금 뭐 제가 아시아에도 나갔고 아프리카에도 갔고 뭐 유럽에도 갔고 이제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서로 다른 모든 문화를 가진 각국에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뭐 온라인이 됐든 뭐 직접 해도 상관없고 더 좋고요. 다 전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와. 예, 정말 너무 원대한 목표긴 한데. 이거 너무 예, 멋질 예, 것 같아요. 예. 한류. 한류죠. 네. 그럼 그게 바로 우리의 몫이니까요. 한글을 네. 또 문화상품으로 또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그래서 각국의 친구들이 한번 다 같이 전시회를 한번 하는 것이 또 저희 원대한 목표라면 또 목표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작가님이 이렇게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네, 네.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네. 오늘 또 드로잉을 예, 준비를 예, 하셨잖아요. 예, 예. 오늘 드로잉한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이제 뭐 봄이고요. 이제 2024년 갑진년이 새로 시작됐잖아요. 네. 생동하는 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의 만화방창,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샘솟고 이제 모든 자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솟아나는 이제 그런 만발하는? 의미를, 만발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은 큰 글씨로 제가 봄을 써드릴 거고요. 네. 뭐 누구나 이제 느낄 수 있도록 네. 써드리겠습니다. 네. 캘리그라퍼 작가님을 만나서 네, 제가 오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예, 얻어갑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로잉 인터뷰 캘리그라퍼 최정문 작가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캘리그라피의 힘, 그러니까 우리 한글의 힘,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한글, 뿌듯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요, 우리 한글이 작가님을 통해서 세계로 쭉쭉 더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작가님들과 함께 웃고 울고 공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힘들게 작업하시는 우리 예술 분야의 작가님들 아낌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번 시즌이 이렇게 끝난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에 또 만날 날을 저는 기약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